아빠의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행. 이게 불행이야? 내가 선택한 인생이잖아. 지은아.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미 피로 물든 복수의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아빠. 나갈게요. 하지만 먼저 그놈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그날 아침 나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아래로 펼쳐진 내 아파트는 겉으로는 완벽한 성공의 상징이었다. 30대 중반의 나, 이지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한 지 겨우 반년, 월급은 두둑하고 남편은 재벌 3세, 집은 강남의 펜트하우스.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으로는 완벽한 삶. 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3달 전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 민준의 핸드폰을 우연히 만지다 발견한 메시지. 오빠,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와. 지은 언니는 출장 간다고 했잖아. 발신자, 내 여동생, 수진. 그날 밤 나는 출장이라 속이고 호텔에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 본 광경. 수진의 차가 민준의 차 옆에 붙어 있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수. 그건 아직 먼 이야기였다. 그때는 그냥 무너지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을 대면했다. 수진이랑 무슨 사이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웠다. 민준은 처음에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동생이잖아. 하지만 내가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미안해. 실수였어. 수진이가. 나한테 먼저. 변명은 물 흐르듯 이어졌다. 수진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질투했다. 내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민준 같은 남자를 만난 게 언니는 항상 운이 좋아. 나한테는 왜 안 와? 그녀의 그 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독설이 떠올랐다. 나는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준은 웃었다. 이혼. 웃기지 마. 내가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재벌가 아내 자리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그는 내 약점을 쥐고 있었다. 내 가족은 가난했다.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고 엄마는 병원비로 빚더미. 민준의 돈이 그 빚을 갚아주었다. 수진은 그 돈으로 유학 갔다가 돌아와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했다. 모든 게 그의 돈으로 엮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아니, 울부짖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몸을 떨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새벽이 되자 눈물이 마르고 분노가 피어났다.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채웠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그들은 내 삶을 망쳤어. 나도 그들의 삶을 망쳐줄 거야. 공정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후회하게.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이혼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민준의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내 직책을 이용해 그의 이메일과 재정 기록을 훔쳐봤다. 수진과의 거래 내역이 쏟아졌다. 그녀가 민준의 돈으로 브랜드를 키운 증거. 두 번째, 가족과의 거리두기. 아빠에게 전화했다. 아빠, 민준 오빠랑 잘 지내? 아빠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그래, 지은아. 요즘 바빠서. 나는 알았다. 아빠도 민준의 돈에 의지하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거리를 걸으며 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웃음, 눈물, 배신. 한국 사회는 이런 거잖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은 썩어. 재벌가의 권력, 가족의 유대, 모두가 위선으로 뒤덮여.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아니, 이겨야 했다.
한 달 후 첫 번째 움직임. 수진의 패션쇼에 초대받았다. 언니, 와줘. 내가 없으면 허전해. 그녀의 메시지. 나는 갔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지으며 무대 뒤에서 그녀를 봤다.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자신만만한 표정. 쇼가 끝난 후 파티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시작. 이제부터야. 그날 밤 나는 수진의 드레스 하나를 훔쳤다. 아니, 훔친 게 아니라 증거로 남겼다. 그녀의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그 드레스에 민준의 시계를 숨겨 넣었다. 그리고 익명으로 언론에 팁을 날렸다. 재벌 3세의 불륜 스캔들, 패션 디자이너와의 연결고리. 이 기사가 터지기 시작했다. 수진의 브랜드 주가가 흔들렸다. 그녀의 전화가 왔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아니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아, 조심해. 세상이 험하니까. 민준은 분노했다. 내가 한 짓이지? 왜 그래?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다. 오빠가 날 배신했잖아. 이제 나도. 아파. 그는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해. 그는 동의했다. 어리석게도. 계획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 아빠의 말이 떠올랐다. 불행하면 왜 나가지 않아? 나갈 거야, 아빠. 하지만 먼저 그 불행을 그들에게 돌려줄게. 아빠의 집은 여전했다.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곳.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된장찌개와 먼지 섞인 공기. 지은아, 왔어. 민준이는 아빠의 눈은 희미했다. 나는 웃었다. 출장 가셨어요. 제가 왔잖아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대화를 피했다. 아빠는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뉴스에서 수진의 스캔들이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수진이가 아빠의 손이 떨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수진이는 강해요. 이겨낼 거예요. 속으로는 다르다. 이겨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수진이 전화했다. 언니, 도와줘. 브랜드가 망할 판이야. 민준 오빠도 나한테 화내.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어렸을 때 그녀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언니, 나도 예쁘게 해줘. 하지만 대학에 가면서 변했다. 내 남자친구를 유혹하려 했고 민준을 만난 후로는 더 노골적이었다. 언니는 운이 좋아. 나한테는 왜? 그 질투가 이제 폭발했다. 나는 동의했다. 알았어, 수진아. 내가 변호사 소개해줄게요. 하지만 그 변호사는 내 사람이었다. 그가 수진의 계좌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민준의 돈이 세탁된 흔적이 드러났다. 세금 회피, 불법 자금.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다. 두 번째 증거. 민준과의 만남은 더 험악해졌다. 그는 집에 와서 소리쳤다. 내가 다 짰어. 수진이랑 나를 망치려는 거지.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오빠가 먼저 배신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손을 들었다. 스치듯 내 뺨을 때렸다. 통증이 왔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찍었다. 상처난 뺨. 이게 증거야, 오빠. 가정폭력으로 고소할게.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아. 사랑해. 다시 시작하자, 사랑.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재산 분할 청구, 절반. 그의 가족은 반대했다. 그 여자는 돈만 노려. 하지만 법정에서 내 증거가 빛났다. 불륜, 폭력, 재정 조작.
수지는 나를 찾아왔다. 눈이 붉었다. 언니,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웃기지 마.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내 방을 뒤져 엄마의 유품을 훔쳤다. 언니 거 싫어. 엄마는 나한테 줄 거야. 의 그때부터였다. 균열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먼저 그녀는 울었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준 오빠랑 끊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 나는 녹음했다. 그 대화가 다음 무기였다. 서울의 밤은 길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회사 동료들은 이상하게 봤다. 팀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복수 프로젝트.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는 속삭였다. 지은아, 민준이랑 헤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진짜였다. 아빠,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아빠마저 민준의 돈에 물들어 있었다. 퇴원 후 나는 아빠에게 돈을 주었다. 이거 받으세요. 제 월급이에요. 그는 받지 않았다. 내가 왜? 민준 돈으로 살던 애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 그게 배신이었어요. 그는 침묵했다. 그날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아빠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 대가로 민준과 수진을 파괴할 거야. 스캔들이 커졌다. 수진의 브랜드는 파산 직전.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창백한 얼굴. 언니, 죽고 싶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살아. 후회하게 살아.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민주는 나를 쫓아왔다. 지은아, 제발. 회사까지 위태로워. 그의 눈은 절박했다. 나는 웃었다. 좋아, 오빠. 한 번만 도와줄게. 하지만 내 비밀을 다 털어놔. 그는 했다. 회사 비리, 뇌물. 모든 걸 녹음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법의 힘. 나는 검찰에 익명 제보를 했다. 재벌 3세의 부패 조사가 시작됐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엄마. 공정하게 갚아줄게요. 조사가 본격화되자 민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주식은 폭락했고 언론은 매일 그의 이름을 띄웠다. 재벌 후계자의 불륜과 부패 스캔들.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맛있었다. 수지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언니, 이 모든 게 내 짓이지.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했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아이러니했다. 민준의 스캔들 덕에 그의 파트너 회사와의 계약이 깨지면서 우리 회사가 이득을 봤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부장님, 요즘 운이 좋으시네요. 나는 웃었다. 운. 노력의 결과죠. 하지만 밤에는 고독했다. 빈 아파트에서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민준과 만난 지 5년. 첫 데이트는 한강에서. 지은아,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아니, 그때는. 결혼 후 그의 야심이 드러났다. 내가 내 뒤를 봐줘. 가족 사업에 나는 했다. 내 경력을 희생하고. 수진과의 배신은 더 아팠다. 그녀는 내 결혼식에서 신부 들보딸이었다. 언니, 행복해. 하지만 뒤에서 민준을 유혹했다. 증거 사진을 볼 때마다 메스꺼웠다.
아빠가 찾아왔다. 지은아, 민준이가 잡혀갔대. 내가 도와줘. 그의 눈은 애원했다. 나는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다. 민준은 수갑 차고 있었다. 지은아, 그의 외침. 나는 다가갔다. 오빠, 후회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다 실수였어. 나는 속삭였다. 실수. 내 삶 전체가 실수야. 감방 밖에서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이는 끝났어요. 아빠는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복수로 뭐가 남아? 나는 대답했다. 공정함이 남아요. 아빠가 가르친 거잖아요. 잘못하면 갚아야 해. 집에 돌아와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네 번째 단계, 심리전. 수진을 퇴원시킨 후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수진아, 새 출발하자. 그녀는 의심스러워했다. 언니, 믿을 수 있어. 나는 손을 내밀었다. 가족이잖아. 그녀는 잡았다. 그 손에 독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쥐었다. 과거, 그녀가 도둑질한 엄마의 유품. 그걸로 협박할 거야? 민준의 재판이 다가왔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피고는 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죠. 내 증언은 날카로웠다. 배신, 폭력, 부패. 배심원들은 나를 봤다. 동정 어린 눈 후 판결, 5년 징역. 수지는 무너졌다. 브랜드 파산 후 그녀는 길거리에 나앉았다. 나는 그녀의 집에 갔다. 빈집 언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돈 봉투를 던졌다. 이게 마지막이야. 하지만 조건, 엄마 유품 돌려줘. 그녀는 떨며 꺼냈다. 엄마의 목걸이. 나는 쥐고 울었다. 진짜 눈물. 하지만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5번째, 재건.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아빠의 빚을 갚았다. 지은아, 고마워. 아빠의 미소.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한밤, 수진이 자살했다. 아니, 시도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수진아, 그녀는 속삭였다. 언니 때문에. 모든 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선택이었어. 나처럼. 민준의 감옥 편지가 왔다. 지은아, 용서해줘. 나갈게. 다시 나는 태웠다. 용서. 그건 약함이다.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나는 강변을 걸었다. 바람이 속삭였다. 멈춰.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재판 후 민준의 가족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어머니, 차가운 눈빛. 내가 다 망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나는 웃었다. 망신. 당신 아들이 먼저 저를 망쳤어요. 그녀는 돈을 내밀었다. 이거 받고 사라져. 나는 거절했다. 돈. 그게 제 삶을 산산조각 낸 대가예요. 수지는 퇴원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겉으로는 언니, 고마워. 그녀의 미소는 약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그녀의 일기를 훔쳐봤다. 언니를 죽이고 싶어. 모든 게 언니 탓. 그 분노가 나를 자극했다. 이제 반격. 6번째 단계, 파괴의 완성. 나는 수진의 새 직장, 작은 패션숍에 제보를 했다. 전직 디자이너, 불륜 스캔들. 그녀는 해고됐다. 울며 찾아왔다. 언니, 왜?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내가 날 배신했으니까? 동생으로서, 여자로서.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해. 질투였어. 아빠의 생일 파티. 나는 초대했다.
민준의 가족도 불렀다. 어색한 자리.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 씨, 아직도 원한 품고 있나? 나는 와인 잔을 들었다. 원한. 공정함이에요. 그날 나는 폭로했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던졌다. 민준의 뇌물 증거, 수진의 돈 세탁. 이게 당신들 가족의 진짜 얼굴이에요. 혼란이 일었다. 아빠가 소리쳤다. 지은아, 그만해. 나는 울었다. 아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망쳤어요. 엄마도 엄마의 죽음. 사고였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의 압력으로 병원비가 늦어져.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 민준이 감옥에서 탈출 소동을 일으켰다. 아니, 석방 청원. 하지만 내 증언으로 기각됐다. 그는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죽이고 싶어. 나는 답했다. 와봐. 기다릴게. 수지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성공할 뻔. 나는 구했다. 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눈에 미움이 피어났다. 언니, 지옥에 떨어질 거야. 나는 속삭였다. 이미 떨어졌어. 너 때문에. 회사에서 나는 실수했다. 프로젝트 실패. 상사가 질책했다. 부장, 정신 차려. 나는 무너질 뻔했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밤에 나는 약을 먹었다. 수면제. 지은아, 멈춰. 내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7번째, 최후의 일격. 나는 민준의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해고 배상. 수진의 브랜드를 인수했다. 작은 돈으로. 그녀는 알았다. 언니가 산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꿈을 내가 가질게. 아빠가 쓰러졌다. 뇌졸중. 병실에서 그는 말했다. 지은아, 후회마. 하지만 용서해. 나는 울었다. 아빠, 못해요. 그는 손을 잡았다. 내 엄마처럼 되지 마. 그날 나는 결정했다. 복수의 끝. 민준에게 면회 갔다. 오빠, 나갈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자유. 없을 거야. 그는 웃었다. 광기 어린 미소. 너도 같이 떨어질 거야. 서울의 여름은 더웠다. 비가 왔다. 나는 빗속을 걸었다. 번개가 쳤다. 내 마음처럼. 민준의 석방일이 다가왔다. 3년 감형. 좋은 변호사 덕. 나는 기다렸다. 감옥 문 앞에서. 그는 나왔다. 야위었지만 눈은 여전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 나는 총을 꺼냈다. 아니, 장난감. 하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나는 웃었다. 농담이야, 오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 그는 나를 쫓았다. 내가 다 망쳤어. 내 삶을. 우리는 싸웠다. 주먹, 발길질. 경찰이 왔다. 또 증거. 전 부인이 공격, 아니, 그의 폭력이었다. 다시 감옥. 수지는 내 브랜드를 봤다. 내 이름으로 재탄생. 언니, 훔쳤어. 그녀의 절규.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브랜드는 제 여동생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그녀는 미쳤다. 거리로 나서서 소리쳤다. 지은이가 죽였어. 가족을. 아빠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무너졌다. 아빠. 미안해요. 그의 유언. 행복해져. 지은아. 하지만 행복. 그 단어는 먼 추억.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가 만족해? 모든 걸 빼앗았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 이 나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했다. 과거, 그녀의 불륜. 가족사의 어둠.
언론이 달려들었다. 수진이 사라졌다. 자살. 납치. 나는 찾았다. 모텔에서. 그녀는 약에 취해 있었다. 언니, 끝내줘. 나는 망설였다. 총을. 아니. 살아. 고통받아 나는 떠났다. 회사에서 나는 해고됐다. 스캔들 여파. 이미지 문제야. 나는 웃었다. 좋아요. 새로 시작할게. 밤에 꿈, 엄마, 아빠, 민준, 수진. 모두 나를 비웃었다. 괴물이야. 지은아, 나는 깨우쳤다. 땀에 흠뻑. 최후의 만남. 민준과 수진을 불렀다. 폐공장. 이게 끝이야. 민준이 말했다. 죽여. 수진이 울었다. 언니, 나는 파일을 던졌다. 모든 증거. 이걸로 너희 인생 끝. 하지만 용서할까? 그들은 무릎 꿇었다. 제발. 나는 웃었다. 늦었어. 경찰을 불렀다. 최종 제보. 비가 쏟아졌다. 나는 젖은 채 걸었다. 자유. 아니. 공허.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종신형. 부패와 살인 미수. 수지는 정신병원. 나는 증인으로 영웅이 됐다. 아니, 피해자. 언론이 썼다. 배신당한 여인의 복수.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바다를 보며 새 삶, 작은 카페 열었다. 엄마의 맛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과거가 따라왔다. 민준의 편지. 사랑했어. 나는 찢었다. 수진의 그림. 미안함. 거짓. 아빠의 무덤에서 나는 말했다. 아빠, 나갔어요. 불행해서 바람이 답했다. 새 남자. 만났다. 하지만 믿지 않아. 지은 씨, 강해 보이네. 나는 미소 지었다. 약해졌어요. 이제. 밤에 나는 쓴다. 이 이야기. 왜? 잊지 않기 위해.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야. 서울로 돌아왔다. 강남거리. 빛이 밝다. 나는 걸었다. 그렇게 불행하면 왜 나가지 않아? 이제 답한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끝. 하지만 시작일지도.